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봉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 전쟁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인데 조선이란 나라 5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500년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전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한번 짚고 넘겨야 될 전쟁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1592년 임진년에 왜 일본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 임진왜란의 배경 또는 이제 전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은요, 선조라는 임금이 있었고,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어서 1592년이 임진년이거든요. 이 200년 동안 우리 조선에는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방력, 군사력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군대 오래 해놓고 백성들 군대로 다 모아놓고 군사훈련 시키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는 거죠. 부역, 요역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던 시기가 우리 조선이고요. 남쪽에 있는 일본은요, 우리 조선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선조라는 임금이 즉위했을 때부터 분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당파 간의 정치적인 혼란이 있던 시기라면 이 시기 때 일본은요, 전국시대였어요. 전국시대란 말은 사무라이들이 서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일본이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계기로서 뭐가 있냐면 일본이 우리 조선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는 거 아니까 우리 일본은 조선에 관심 없다. 우리는 중국 명나라를 공격하러 갈 거니 길 좀 빌려달랍니다. 길을 빌려달래요. 당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초부터 중국 명나라를 사대를 했던 관계입니다. 임금의 나라, 우리 조선의 임금의 나라, 우리 조선의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게 명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명나라를 공격하러 갈 거니 길을 빌려달라. 당연히 우리 조선 자식된 도리, 신하된 도리로서 길을 빌려줄 수 없죠. 그래서 일본이 1592년 4월 13일 날 우리 부산부터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눠서 정리를 하거든요, 보통. 첫 번째, 1592년부터 94년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97년도까지 휴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 이후에 이제 다시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제란,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제란이라고 하는데 1597년이 정유연이라서 정유제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시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임진왜란은 우리 부산부터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부산진에서 정발 장군이, 그리고 동래부 부사 송상현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으나 결국 뚫리고, 어디까지 뚫리게 되냐면 우리 선조가 당시 최고 무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립장군한테 이제 충주 탕금대에서 이 왜군들을 막아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립장군은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뒤에 강이 흐르겠죠. 남한강이 흐를 텐데 이 강을 두고 이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항을 했으나 결국에는 뚫립니다. 그러면서 20만 대군이 우리 부산을 공격해서 한양을 점령하는 데까지 20일밖에 안 걸렸대요. 일본 애들은 파수지세로 치고 올라왔고 우리 조선 관군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시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을 갔다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백성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조가 우리 왕조 27명의 조선 왕조에서 임금들 중에서 평가가 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의주로 피난을 가고 아버지의 나라, 임금의 나라라고 섬기는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 와중에 우리들의 저항도 막강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관군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의병들의 활약이 컸거든요. 의병이라 하면 원래는 군인이 아닌데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정의로움으로 군인이 된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투에 임할 때마다 붉은 색깔 갑옷을 입었다 해서 홍의 장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곽재우입니다. 그죠? 곽재우. 의령에서 시작해가지고 곽재우 의병 활동부터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의병들 조헌도 있고 고경명도 있고 전문부도 있고 많죠. 이런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 애들의 이제 공세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의 작전이 뭐였냐면 수륙병진이라 해가지고 부산부터 공격해서 육지로도 치고 올라가지만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나란히 진격해서 올라가는 것을 수륙병진이라고 하는데 그 바닷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일본군이 못 지나가게끔 만들었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이를 물으면 1, 2등을 앞다퉈서 나오시는 분이 이분이시죠.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 중에 23번을 일본군과 싸워서 23번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옥포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산도 대첩, 그리고 사천 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해 바다 제해권을 장악하니까 일본군이 못 지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육지로 치고 올라갔던 일본군은 어떻게 되냐면 평양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의병들의 활약도 있고 명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 애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1592년부터 94년까지 있었던, 물론 육지에서는 행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도 있고요. 진주목사 김시민의 진주대첩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1592년부터 94년 때까지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다가 휴전기가 이제 오는 거죠. 이제 휴전협상에 돌입하게 됐는데 이 휴전협상에는요 일본과 명나라가 나서는 겁니다. 그럼 명나라와 일본이 이제 휴전협상을 벌이다가 이게 결국에는 결렬이 나버려요. 일본이 내세웠던 요구 조건들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나라 황제의 딸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삼겠답니다. 저 같아도 안 하겠죠. 저 같아도 제가 명나라라도 그건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휴전협상이 결렬이 나고 다시 일본 애들이 재침략을 하게 됐는데 그게 1597년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때도 우리 조선의 저항이 격렬했겠죠. 그런데 이 정유재란 시기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전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전투 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진도, 우리 전라남도 진도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0척의 일본 외선을 격파를 했던 아주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죠. 영화로도 아주 유명했는데 명량해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유재란 시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일본 애들은 이 임진왜란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 애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일본 애들 혼쭐을 냈던 이순신 장군의 전투가 노량대첩이죠. 노량해전.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돌아가시기도 했던 게 노량해전입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시기 때는 다른 여러 전투들도 있겠지만 이 명량과 노량만 기억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진왜란 7년간에 벌어진 이 임진왜란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임진왜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일본이 부산을 공격해서
한양을 점령하는데 20일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서 맞닥뜨리는 우리 조선인들 다 죽였고, 우리 조선인들이 농사 짓고 사는 농토들 다 짓밟고 지나갔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결과로 우리 국내적으로는 인구 엄청 줄었고요. 그리고 국토는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적부, 그리고 이 땅은 누구 땅이고 저 땅은 누구 땅인지 적어놓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회 혼란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도 많이 약탈당하고 소실됐거든요. 소실된 문화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주 불국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군이 불질렀다라기보다는 우리 백성들이, 민중들이 불사질렀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불국사,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서 사라졌구나. 한마디로 국내적으로는 혼란스러워졌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국외적으로 한번 보면은 명나라가 우리를 지원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명나라도 자기 나라 백성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니까 이 당시에도 명나라 내부에서도 뭐 봉기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는 국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의 북쪽에 있는 여진족은요, 부족 간의 통합을 이뤄내요. 그러면서 후금이란 나라를 만들어내거든요, 여진족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명나라는 약해졌고 북쪽의 오랑캐 후금은 강해졌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던 남쪽의 일본. 일본은 전쟁에는 졌지만요, 엄청난 문화 발전을 이뤄내요. 우리 걸 많이 갖고 간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학문인 성리학이 있습니다. 우리 성리학 하면은 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두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지폐 모델 이황이 있고요. 5,000원짜리 지폐 모델 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에 누구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해지게 됐냐면 이황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리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게 일본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옛날부터, 임진왜란 전부터 우리 조선에서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게 도자기거든요. 이 도자기 기술도 빼갔던 게 임진왜란의 결과, 일본은 엄청난 문화 발전을 했는데 성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개거까지 깔끔하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이란 나라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7년간의 전쟁, 임진왜란을 배경, 계기와 전개, 그리고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호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